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이 던진 한마디, 바퀴벌레 발언이죠. 그 말 한마디에 월가의 신용시장이 요동쳤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은행 뉴스가 아닌 것 같은데요. 미국 금융 시스템 전반에 신용 균열을 드러낸 신호일 수 있기 때문이죠. 먼저 두 개의 지역은행이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웨스턴 얼라이언스 주가는 마이너스 10%, 자이언스 뱅코퍼레이션은 마이너스 13%. 자이언스는 캘리포니아 은행을 통해 빌려준 기업 대출 중 5천만 달러를 회수 불능 처리했습니다. 이유는요, 연관된 대출자들이 법적 소송에 휘말렸고요. 내부 검토 결과 부실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반면 웨스턴 얼라이언스는 칸토어 그룹이라는 업체를 상대로 사기 혐의를 소송 제기했습니다. 두 사건 모두 단발적 이슈라고 해명했지만 시장에서는 부실의 연쇄 반응을 걱정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9월 두 건의 파산이 터집니다. 서브프라임 자동차 대출사, 대형 자동차 부품 공급 업체, 이 두 기업은 수많은 금융기관과 얽혀 있었습니다. 그 여파가 월가의 비은행 대출기관으로 번지고요. 결국 지역은행의 대출 부실로까지 이어진 것이죠. 즉 자동차 산업의 파산이 신용시장의 약한 고리를 흔들기 시작한 겁니다. 이번엔 투자은행인 제퍼리스 파이낸셜 그룹이 주가가 하루 만에 마이너스 10% 폭락했습니다. 제퍼리스 자산 운용 부분이 운용하는 펀드가 퍼스트 브랜드 고객으로부터 받은 돈 715 밀리언 달러를 들고 있었죠. CEO 리처드 핸들러는 충격은 흡수 가능한 수준이라고 이야기했고요. 주가 하락은 과도하다고 해명했지만 시장은 신용 불안이라는 단어에 이미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이에 제이미 다이먼은 손실은 우리 은행에 좋지 않은 순간이었다. 하지만 이런 일이 한 번 터지면 바퀴벌레는 더 있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JP 모건도 이번에 1억 7천만 달러 손실을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그 발언은 곧 신용시장 전반의 도미노 경고로 번졌습니다. KBW 애널리스트는 비은행 대출은 올해 가장 빠르게 성장한 분야지만 최근의 파산으로 자산 건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 것은 사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제퍼리스의 은행 분석가 데이비드 치아베리니는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 대출들은 보호 구호가 잘 짜여져 있어 전체 은행 시스템의 신용 리스크로 번질 가능성은 낮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시장의 불안은 합리적인 경계심일 수도 있겠지만 공포 과잉일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단순한 한두 개의 은행의 문제가 아니겠죠. 자동차 산업 부실, 비은행 대출 기관, 그 다음으로는 지역은행, 그리고 월가 대형 금융사, 신용 시스템 전체로 리스크의 연결망이 드러난 사건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강조하는데요. 미국 은행 시스템은 2008년보다 훨씬 강한 자본력과 규제망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번 사태는 위기의 시작이라기보다는 신용 점검의 기회에 가깝다라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다이먼의 바퀴벌레 발언은 시장의 경고등을 켰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기보다 더 무서운 건 두려움이 만든 과잉 반응이겠죠. 신용 리스크는 관리해야 할 변수지 도망가야 할 괴물은 아니라고 봅니다. EV 섹터주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리비아는 마이너스 3%, 테슬라는 마이너스 1%, 루시드는 마이너스 5% 이상 하락하면서요. 종가는 20.53달러였습니다. 애프터장에서는 플러스 0.97% 상승하면서 마감했네요. 오전에 21.6달러로 출발했지만 초반 상승세는 정말 짧았습니다. 오후 들어서 매도세가 강해졌고요. 20.52달러까지 저점을 형성했습니다. 거래량은 622만 주, 평균 거래량의 절반 수준밖에 미치지 못했네요. 자, 단기 하락 요인 세 가지를 꼽자면 최근 미국 채권 금리가 상승하면서 성장주 전반의 약세를 보였다는 것이고요. 월가 신용 경고, 다이먼의 발언에 리스크 회피 매도가 나왔다는 것이겠죠. 세 번째로는 그래비티 SUV 출시, 그리고 기대 선 반영 후 조정이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중장기 상승 모멘텀 세 가지를 보면 그래비티 양산 준비 완료, 공급망 이슈가 해소가 되겠고요. 사우디 AMP2 공장에서 본격적인 가동 임박이 있겠습니다. 또한 우버, 누로, 로보택시 프로젝트를 통해서 2026년 수익화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이러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오더플로우는 인플로우는 13.89 밀리언 달러, 아웃플로우는 21.14 밀리언 달러로 라지 스케일에서 매도세가 정말 거세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최근 며칠간 루시드로 들어온 돈보다 빠져나간 자금이 약 7.25 밀리언 달러가 더 많습니다. 지금 루시드는 공포가 정점에 이른 구간입니다. 기관의 매도세가 줄고 거래량이 낮아진다면 그건 종종 단기 바닥의 전조가 될 수가 있겠지만 20달러가 무너진다면 다음 지지선은 18.8달러에서 19달러대로 내려가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이 구간을 매도 피로감이 쌓이는 지점, 즉 단기 바닥 테스트 구간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는데요. 11월 5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 시점의 하락은 전형적인 어닝스 프리 드리프트 현상입니다. 즉 실적 발표 전에 기관과 단기 트레이더들이 포지션을 줄이는 행동이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루시드는 여전히 적자 기업이죠. 지난 분기에도 EPS는 마이너스 11.3 수준으로 상당히 깊었습니다. 이번 분기에서도 손실 축소보다 손실 지속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 보고 있고요. 시장은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보다 나쁜 결과를 피하고 싶어 하는 심리가 강하게 작동합니다. 그래서 기관은 발표 전에 리스크 축소, 단기 매도 전환을 선택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지금의 하락은 나쁜 뉴스 때문이 아니라 혹시라도 있을 실망에 대비한 방어적 조정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네요. 루시드 모터스가 유럽에서 또 한 번 EV 업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번엔 차량이 아니라 충전 인프라입니다. 아이오니티와 함께 1메가와트급 초고속 충전 테스트에 들어갔다는 건데요. 그 중심엔 바로 루시드 그래비티와 에어가 있죠. 이 테스트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루시드의 글로벌 확장 전략 속에 얼마나 중요한 전환점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테스트의 주인공은 이탈리아 충전기 제조사 알피트로닉이 개발한 HYC1000입니다. 최대 출력은 1메가와트고요. 차량 8대가 동시 충전 가능합니다. 한 대당 최대 600kW 충전을 지원을 합니다. 즉 루시드 에어 한 대가 8분 만에 300km 주행 거리를 충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기존의 초급속 충전소 대비 거의 2배 수준의 효율입니다. 아이오닉 T는 유럽의 BMW, 메르세데스 벤츠, 현대, 기아, 폭스바겐, 그리고 블랙록이 공동으로 설립한 초고속 충전 네트워크로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차세대 EV 인프라의 기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루시드는 현재 유럽에서 그래비티 SUV와 에어 세단을 동시에 론칭 중입니다. 그래비티는 루시드의 두 번째 모델로, 루시드가 이런 아이오니티와 손을 잡았다는 건 단순한 충전 협력 그 이상입니다. 이건 루시드의 차량을 충전 효율성을 실전 환경에서 검증하는 과정이겠고요. 즉, 미래형 EV 생태계 실험 무대에 루시드가 직접 서 있다는 뜻이죠.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과 투자 자본이 합작한 유럽 EV 인프라 연합체인 셈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24개국에 650개 이상의 초고속 충전소를 운영 중에 있고요. 이번 루시드 테스트 이후 파일럿 사이트에서 실제 운영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이오니티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현재 알피트로닉의 HYC1000 충전기를 여러 OEM과 함께 테스트하고 있고 향후 몇 달 안에 첫 번째 시험 사업장에서 출시될 예정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즉, 루시드와의 시범 테스트 후 몇 개월 안에 상용화 출시할 계획이라고 한 겁니다. 자, 아이오니티는 동시에 연간 구독제 요금제를 발표했는데요. 파워 365는 고속 충전 무한제 요금제, 모션 365는 이동 중 단가 고정 플랜. 이건 단순히 충전비 절감이 아니라 EV 운전자를 충전소 생태계 고객으로 묶는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루시드가 이런 구독형 인프라 모델과 결합하면 고객 충성도까지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전기차의 진짜 경쟁력은 이제 주행거리보다 충전 속도와 인프라 연결성입니다. 루시드가 아이오닉 T의 1메가와트급 테스트 파트너가 된 건 고성능 EV를 넘어서 차세대 충전 생태계 중심으로도 이동 중이라는 의미겠죠. 루시드 그래비티가 8분 충전 시대를 연다면 이건 단순한 신차가 아니라 전기차 속도 개념을 완전히 바꾸는 사건이 될 겁니다. 주행의 시대를 넘어 이젠 충전의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X를 통해서 올라온 내용을 보면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도 루시드 에어 테스트 차량이 돌아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빠른 속도로 글로벌 진출까지도 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이 되었는데요. 여기에 미드 사이즈 모델까지 추가가 된다면 폭발적 성장은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즐거운 금요일 오후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